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평가원 시험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설을 해볼 텐데, 이번 평가원 시험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고, 그냥 여러분이 보통의 수준에서 상식적인 선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문제를 해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 그래서 선생님 풀이나 다른 선생님 풀이나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가 않죠. 선생님의 특기를 발휘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번 시험에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최고난도에 해당되는 문제의 개수가 좀 줄고, 상대적으로 문제를 조금 더 순화시켜서 그냥 교육과정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제를 만든 그런 노력이 특별히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6월 평가원에서 보이지 않았던 바로 13번, 14번 연계 문제가 다시 출제됐고, 우리가 6월 달에 연계 문제가 출제 안 된 게 과연 이 출제자가 깜빡하고 실수를 한 건지, 바뀐 시험을 몰라서, 아니면 이과에서는 비행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9월 달에 다시 연계 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문제에서 항상 A행과 B행의 공통인 문제가 나왔는데 6월 달에는 A행과 B행이 서로 다른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같은 문제가 추론 문제로 나왔다. 그리고 항상 미분과 벡터를 쓰는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고난도 문제는 주로 적분 그리고 공간도형 문제가 나와서 벡터 자체와 관련한 고난도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공간도형의 방정식이 결국 벡터 제일 뒤에도 있고 공간도형에도 있다라는 점에서 벡터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쓰거나 특별히 벡터를 쓰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벡터를 씀으로써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 이런 게 우리가 벡터를 배우는 목적이죠. 근데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벡터 문제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와 가수와 관련해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문제 21번 같은 문제는 옛날부터 있던 유행이고 선생님이 강의했던 문제죠. 바로 부정방정식의 지표와 가수가 등장하면 주로 가수의 범위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고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 지표를 찾는 유형들. 그래 이제 26번 바로 곱해서 얼마가 되는 정수값을 구하라, 양의 정수. 이거는 올해 사관학교에 출제됐던 문제죠. 올해 사관학교 출제됐던 문제가 물론 우연이겠지만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들이 대체로 여러분이 처음 딱 봤을 때는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막상 연필을 들고 딱 풀려고 마음먹으면 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죠. 다만 이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냐가 중요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다른 6월 평가원이나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쉬워짐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21번, 29번, 30번 이런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 충분한 시간 때문에도 여러분이 이 문제가 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항상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충분하다면 어려운 문제도 천천히 읽어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걸 뭘 써서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의 입장에서 6월보다 작년 수능보다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지. 자, 이번 시험에서 이제 틀린 문제들은 틀린 문제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틀렸던 부분과 관련한 바로 개념이나 또는 문제, 그런 유형의 문제나 그런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풀어봐서 이번 시험이 여러분의 약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만큼 이제 수능 때까지 여러분이 할 일은 여태까지 전혀 몰랐던 걸 뭔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그 문제가 고난도 또는 다른 개념과 융합됐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고난도 문제로 나왔을 때는 좀 헤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알아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완벽하게,
그리고 중간에 조금 느슨한 부분을 채워간다. 이게 수능 때까지 여러분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뭐 특별히 선생님의 실력을 발휘할 만한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9번, 30번을 풀어보죠. 자, 21번 보면 21번은 지표와 가수랑 관련된 문제. 지표와 가수가 관련됐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이죠.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GT, 지표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있고, 그리고 FT, 가수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있고, 지표라는 거는 바로 값이 정수고, 이런 성질을 쓰는 문제. 그래서 FT와 GT가 관련한 방정식, 식은 하나인데 미수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식의 개수보다 미수가 많은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부정방정식에 지표와 가수가 들어갔을 때는 가수는 범위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해놓고 그 범위 안에 속하는 정수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지금 자연수 t에 대해서 로그 t의 지표와 가수를 ft와 gt로 둔다. 우리가 지표 가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요 식을 이용하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지표와 자리수 관계, 가수와 진수의 숫자 배열의 관계, 이런 걸 묻는 문제 유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부정방정식 유형, 흔하지는 않은 유형이지만 이미 등장한 유형이죠. 뭐 새로운 유형은 아니다. 이럴 때 ft가 9n 곱하기 n으로 묶으면 9 gt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이 gt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바로 gt의 값이 0에서 1 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gt라고 생각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범위가 0에서 gt가 0에서 1 사이, 이 범위를 이용하면 gt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0에서 3분의 1을 제곱한 9분의 4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gt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바로 t가 3분의 1일 때 최소값 0, 양 끝값 중에 대칭수의 먼 이게 1 들어갈 때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는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범위가 0에서 9분의 4 사이. 그럼 9를 곱하고 1을 빼면 되겠죠. 9를 곱하면 범위가 0에서 4 사이가 되고 gt-3분의 1의 제곱. 거기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에서 3 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값이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3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n이 뭐 곱해진다고 생각해도 되고 처음부터 해도 되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3을 구했고, 그럼 이제 n을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n부터 어디까지? 3n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n에서 3n 사이에 있는데 n이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었고, 이 사이에 있는데 이제는 이 값이 정수다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n에서 3n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해서 쭉 가서 0, 1, 2, 3 해서 얼마까지? 여기 등호값 빠졌죠. 3n 마이너스 1까지다.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an일 때 그 극한값을 구하라. 그럼 이것들의 합은 마이너스 n부터 여기 n까지는 합하면 합이 0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1부터 바로 3n 마이너스 1까지만 합하면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1부터 3n 마이너스 1까지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하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2n-1개에다가 첫 항 플러스 끝항 하면 바로 뭐가 된다? 4n 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n제곱으로 나눠서 극한을 취하라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최고창만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이 4다. 이런 극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사실 한두 개 잘못 착각해서 틀리더라도 최고창이 극한을 결정하니까 상관없죠. 수열 문제를 풀 때는 실수하지 않는지 정확히 해야 되고 극한 취할 때는 사실은 이런 데서 여러분이 한두 개 잘못 세더라도 극한은 크게 상관없을 수 있다. 자, 일단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면 지표와 가수, 가수와 지표가 섞여 있는 방정식. 지금 어떤 문제는 이 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이런 유형이 있는데 지표와 가수가 섞여 있고 방정식은 하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지표와 가수가 들어가 있는 부정방정식은 가수가 부등호, 가수가 범위를 갖는 거니까 부등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표는 정수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을 찾아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9번, 30번 보면 자, 29번은 공간을 여러분이 평면화시켜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평면화시킬 때 꼭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공간에서 평면과 평행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 단면화시키면서 평면과 평행한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 그림같이 평면 알파 위에 놓여있는 서로 다른 네 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S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고 S1, S2, S3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S1, S2, S3는 모두 S에 접한다. 큰 구 하나에 작은 구 3개가 빙 돌아가면서 접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럴 때 S1은 S2와 접하고 S2는 S3와 접한다. 작은 것끼리 또 접한다는 얘기. 이럴 때 S1, S2, S3의 중심을 O1, O2, O3라고 하자. 두 점 O1, O2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수직인 평면. 두 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평면 알파의 수직인 평면이 베타. 두 점 O2, O3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수직인 평면이 S3와 만나 생기는 단면. 구의 중심을 지나는데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에 의해서 잘린 구의 단면이라는 건 바로 원을 얘기하는 거죠. 원. 그냥 구의 반지름과 같은 원이니까 지금 단면을 구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럴 때 단면 뒤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결국 지금 이 문제에서 문제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정사형이라는 거는 S-가 뭐다? S-가 S 코사인 세타 이거인 건데 지금 반지름이 1인 이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 반지름이 1인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딱 자르면 단면이 당연히 반지름이 1인 원이 될 거니까 이거는 그냥 파이라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자르면 그냥 구와 반지름이 같은 원이 되겠죠. 결국 문제가 묻고 있는 거는 바로 평면 뭐다?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냥 이 문제다. 이런 얘기.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이 각만 구하면 문제는 끝난다.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구가 있고 원이 있는데 지금 구가 있는데 구의 단면인 원을 그려보면 위에서 바라보면 반지름이 1인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1 이렇게. 그 다음에 큰 구는 위에서 보면 여기에 접하겠죠.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걸로 단면을 쭉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 이제 작은 구 하나가 또 이쪽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와 이것이 이루는 요각만 찾을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각의 코사인 값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단면을 그린 거고 실제는 9가 반지름이 3, 9가 반지름이 1이죠. 그럼 우리가 도형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뭔가 하면 9와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이런 거고 9와 평면이 접한다라고 해도 거리가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주로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원과 원이 접하면 중심과 거리가 반지름의 합. 이런 게 이제 공간에서는 이걸 회전을 하면 9와 평면, 9와 9의 위치 관계가 되겠죠. 두 개의 9가 접한다 그러면 중심과 거리가 반지름의 합. 9와 평면이 만나 생기는 원넓이 이런 걸 구하는 주로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지금은 이게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잘랐기 때문에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 쓸 것도 없이 그냥 쉽게 나온 거고 이런 것도 이제 9와 평면이 접한다라고 하면 바로 접평면까지 거리가 9의 반지름이다. 또는 이런 게 수직이다. 이런 게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그대로 수직인 이 선상에 이거 중심이 오겠죠. 이렇게 보면 요 각의 크기가 같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요 각들도 다 크기가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각도 크기가 같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요거 합이 바로 파이이고 이거 합도 파이죠. 이게 세타라는 거는 바로 요 각이 세타다. 자, 다시 지금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역시 이렇게도 똑같은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이 각이 다 x라는 생각을 하면 xx 합해서 파이, xx 합해서 파이니까 이 각이 세타일 때 이 각도 세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각만 구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이 각을 구할 때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 1이고 이제 이 길이나 이 길을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게 단면화 시킬 때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길이가 4가 아니죠. 접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와 이게 지금 같은 평면에서 생각하면 이 평면에 대한 접점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구랑 이 구의 접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이런 구가 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가 접하고 있고 바로 접하는 이 구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1, 반지름 4 합해서 3 합해서 4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같은 평면에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그냥 이걸 X축, 이걸 Y축, 9 이거를 Z축이라고 보면 지금 이 구의 중심좌표가 바로 뭐다? 0, 0,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구의 중심이 바로 Z좌표가 1인 거로 생각하면 돼. 이걸 X축, Y축, Z축으로 생각하고 XY 평면에 아예 9가 있다고 생각하면 XY 평면에 9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중심이 바로 1, 0, 1이고 이 9는 중심이 마이너스 1, 0, 1이고 이 9의 중심은 X는 0, Y좌표는 9에 보면 되고 Z좌표는 3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부 Z가 1인 평면으로 그냥 정사형을 시켰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Z가 1인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이게 0A 3이고 이걸 때는 이 길이가 4인 거죠. 그럼 Z는 1인,
xy 평면과 평행 1만큼 올라간 평면에서 생각하려니까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다 이런 얘기죠. 요거.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요 길이다. 그럼 지금 이 구의 반지름은 1이고 이 구의 반지름은 3이니까 여기는 1 더하기 3이고 여기는 3 빼기 1이라서 이게 바로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 4 되니까 여기가 바로 얼마? 2 루트 3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 길이가 바로 2 루트 3이다.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이제 이게 2 루트 3이면 이게 세타인데 2분의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2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고 1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2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걸 제곱하면 12분의 1 해서 이게 6분의 1 빼니까 답이 6분의 5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구와 구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원에 수업할 때는 고난도 킬러에서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와 구 또는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 이런 거는 공간도행 마지막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벡터를 배우고 나면 뭔가 평면과 관련되면서 구와 관련된 이런 문제 유형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프로의 전략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면 자, 30번은 역시 작년 수능이나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미분 문제들에 비하면 계산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죠. 자, 임의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가 t분의 t 플러스 1이다 라는 조건 나에서 이제 결정적인 식이 나오고 다 같은 거는 이제 뭔가 역시 미정계수를 구한다든지 뭔가 조건 하나를 구할 때 필요한 거죠. 지금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x가 항상 양수고 감소하는 함수가 있다. 여기가 t, ft t 플러스 1, ft 플러스 1 감소하니까 요게 요것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자,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을 만일 모르면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삼각형을 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삼각형 넓이 공식 여기가 원점 AB 여기가 CD 이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도 되고 D가 뭔가 하면 이거를 그냥 2차 정사 행렬처럼 볼 때 역행렬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행렬식 AD 마이너스 BC 그거를 2로 나누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고 그럼 이걸 2배를 해서 이거 없어지면 이거는 이걸 이웃한 2배로 하는 평행 4변형의 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원점이 아닌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이걸 평행 이동시켜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평면에서 좌표가 주어질 때 삼각형 넓이 공식은 이걸 쓰면 되나.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넓이는 2분의 1 지금 이렇게 곱하면 t ft 플러스 1 ft t 플러스 1인데 이거의 절대값이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에서 지금 넓이 t분의 t 플러스 1이다. 근데 지금 함수가 감소함수라서 ft 플러스 1이 ft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크고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요 뒤에 값이 더 크다. 그래서 절대값이 풀릴 때 t 플러스 1 ft 마이너스 tft 플러스 1로 나올 거고 2가 넘어가서 t분의 2 t 플러스 1 이게 되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 이게 우리가 수열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죠. 그래서 조건 다해서 1에서 2까지 x분의 fx dx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요거.
그래서 저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요거랑 이거는 요거랑 궁합이 맞으니까 tt 플러스 1로 나눠주면 t분의 ft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ft 플러스 1. 이게 tt 플러스 1로 나누면 tt 플러스 1로 나누니까 t제곱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열로 보면 마치 개차수열 같은 꼴이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되게 해주면 이게 되겠죠.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결국 여기 있는 함수가 다 똑같으니까 x분의 fx를 gx라고 두면 이게 바로 g, t 플러스 1 마이너스 gt가 마이너스 t제곱분의 2로 주고 이거 주고 그리고 이제 gx 2분의 7에서 2분의 11까지 적분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거는 g, t 플러스 1 gt 요거 그리고 1에서 2까지 gt 어차피 정적분은 gt, dt나 gx, dx는 같죠. 이 조건을 주고 2분의 7에서 2분의 11까지 gx 적분값을 구하라. 이게 지금 문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상황은 비교적 단순하죠. 결국 지금 이거를 적분꼴로 고쳐도 되고 직접 적분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되죠. 결국 이 식은 바로 gx를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이걸 적분한 게 이거죠. 이걸 미분하면 이거죠. 그럼 이제 이걸 미분해서 이거 되는 걸 찾으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t분의 2 플러스 c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이걸 적분할 때 이거 부정적분을 라지 gt라고 하면 이게 바로 g 뭐가 된다. t 플러스 1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서. 어쨌든 적분이 주어지니까 적분꼴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에서 2까지 적분값이 2다라는 데서 t자리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2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까 요거 적분할 때 요게 되죠.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 하면 이게 내려와서. 그럼 이제 이 적분값이 2다라는 데서 1 넣으면 이거고 1 넣으면 2 플러스 c가 2 되려니까 c 값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거를 요걸 써서 표현하면 이거는 2분의 7에서 2분의 9 플러스 2분의 9에서 2분의 1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2분의 7에서 2분의 9까지 적분은 이 자리에 2분의 7 들어가면 2분의 7분의 2 하니까 7분의 4 이거는 2분의 9를 넣은 거니까 2분의 9가 들어가면 9분의 4 그래서 63분의 4 곱하기 9 더하기 7 되겠죠. 63분의 64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던 이거 부정적분을 라지 gt라고 넣어서 이렇게 하던 건 뭐 큰 상관이 없죠. 말 이렇게 했다면 구하라는 이게 바로 뭐다? g 2분의 11 마이너스 g 2분의 7이니까 여기 어차피 뭘 넣는다? 2분의 7을 넣어서 이거 2분의 7 넣어서 7분의 4 2분의 9를 넣어서 요거 9분의 4 한 다음에 그대로 더해서 요걸 구한다고 생각해도 되죠. 요거. 그래서 뭐 적분꼴로 표현하던 그걸 적분했다고 치던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원래식에서 이거를 구하고 요 조건을 써서 C를 구하고 이거를 적분꼴로 고칠 수 있냐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느냐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유형끼리 T와 FT, T 플러스 1과 FT 플러스 1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수열 추론 문제에서 주로 많이 봤던 유형이죠. 수열 추론 문제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점화식이 나와서 같은 변수끼리 모아서 여러분이 아는 개차수를 만들 때 그럴 때
NAN,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 등장해서 N은 AN과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과 이렇게 묶어서 개차수열로 만드는 그런 꼴은 수열 추론에서도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와는 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중간의 원리가 T분의 FT, T 플러스 1분의 FT로 고친다라는 원리가 비슷하고 말 그 생각을 못했더라도 주어진 조건이 바로 T분의 FT 적분값이 주어졌으니까 다시 그렇게 고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틀렸던 것은 바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은 마치겠습니다.